네, 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에듀의 쉽고 7점이 나오는 IB 물리 강의 최승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이 7점이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총 제가 4편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IB 물리에서 왜 7점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게 아마 뭐 개념, 원리, 문제풀이 셋 중에서 뭐 어디가 잘못됐거나 뭐 그렇다고 들으셨을 텐데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옆에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뭐 개념, 원리, 문제풀이가 좀 잘못돼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것 같다. 이거는 뭐 어느 분야, 어떤 쪽에서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7점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공부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 불필요한 공부가 도대체 뭐냐? 아니, 뭐 필요한 공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불필요한 공부를 얘기를 했냐? 자, 여러분들은 IB 물리에서 이걸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10명 중 9명은 이 정도 퍼센티지조차 맞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뭐 모르신다면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10명 중 9명은 66%조차 맞지 못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통계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 게 너가 뭔데 이 IB 물리가 7점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자격이 있냐? 라고 하실까봐 제 이제 스펙을 좀 나열을 해봤을 텐데 자, 저는 이제 얼라이언스 에듀에서 이제 IB 물리 강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연세대학교 의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전공을 했고 그리고 IB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45점 만점에 44점을 획득해서 총 그때 당시에는 이제 IB 물리 바운더리가 67점이었는데 95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뭐 학생 입장에서도 제가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년간 3,000시간 이상 이제 IB 물리하고 이제 화학도 이제 가르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IA 같은 경우에는 95%가 이제 60명 중에서 7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자, 뭐 이렇게 별 커브로 나올 텐데 그 중에서 7점의 바운더리가 대략적으로 62에서 70% 정도 돼요. 자, 이거를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2016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 이 점수대를 지금 다 가져왔어요. 보면 66점, 70, 67 뭐 이렇게 다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뭐 평균적으로는 66% 정도인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자, 근데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게 이 마지막 두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점수 체계가 조금 어지러워지면서 조금 논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게 HL이고 이게 이제 SL인데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이제 7점을 획득을 한다는 거죠. 10명 중 이제 뭐 한두 명 정도라고 사실은 볼 수 있죠. 그리고 SL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이제 딱 한 명 정도가 되겠죠. 8% 정도니까. 두 개를 이제 아버리지를 하면 대략적으로 100명 중 12명 정도만 7점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 시험이 정상화된다고 가정하에 2019년대로 다시 돌아온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겠죠. 자, 근데 불필요한 공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교과서를 제가 가져왔어요. 옥스퍼드 텍스트북이고 총 697페이지짜리예요. 자, 이러면 뭐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마존에서 프리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이 없을 거고요. 자, 이제 페이지 81을 들고 왔는데 여기 일단은 모멘텀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교과서의 어떤 한 페이지를 제가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IB 이 시험, IB 피직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맞추기 위해서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얼마 정도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공부를 여러분들이 아직 안 하셨으니까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TMI, 즉 Too Much Information이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에 대해서 IB에서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문제를 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리에 대한 흥미를 더 돋구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배우는 게 사실은 나쁜 건가? 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100명 중에 12명 정도만 7점이 나오고 그 7점이 무려 66%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한 공부만 해도
66%를 겨우 맞는 비율이 그 정도라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맞춰야 될 부분들도 틀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불필요한 공부가. 다 물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더 흥미가 돋구는 내용들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IB에 나오는 부분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하라는 거죠. 시간이 남을 때.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자, IB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자, 교과서를 10시간을 읽냐, 그런 인포메이션들, 아니면 문제를 풀어보냐.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뭐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긴 하죠. 근데 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시간, 시험 전날에 10시간 동안 교과서를 이제 보는 거랑 시험지를 1시간 동안 푸는 거랑 어떤 게 여러분들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 답은 사실은 과목마다 달라요. 과목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리나 이런 개념이나 아니면 이런 definition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 과목들은 이런 application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IB biology를 한번 보면, 요즘은 사실 응용을 조금 하는 그런 데이터 애널리시스 문제들이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IB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개념, 원리, 그리고 응용, 적용, 그리고 문제풀이로 나눠진다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role of oxygen aerobic cell respiration, 그냥 셀이 이제 respiration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들이 나온다 했을 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적용 범위랑 문제풀이가 다 매우 비슷해요. 이런 생물 같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개념 원리가 결국에 적용이랑 연결되고 문제풀이랑 바로 직관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들을 다 정확하게 짚어 넘고 가야 됩니다. 자, 근데 물리를 한번 봐볼게요. 자, 물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제 요리랑 좀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 요리로 치면 이제 개념 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리책에 있는 레시피 정도가 될 거고, 적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본다든지 실제 이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요리를 해보는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 자, 물리 같은 경우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과서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게 교과서를 봤을 때 그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그 적용 범위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실제로 풀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아까 생물이랑 뭐가 도대체 다르냐? 자, 보여드릴게요. 자,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셉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리에 대해서 뭐 net force는 뭐 이거 곱하기 이거다.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컨셉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말만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IB 물리에서는 애초에 이렇게 바로 정의 문제가 아닌 이상 문제풀이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 힘은 이거 곱하기 이거로 이제 적용이 된다.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들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봐요. 힘이라는 건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이게 나중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IB가 문제로 출제하는 것들은 달라요. 애초에 이 두 범위와 적용 범위와 개념 원리랑 매우 다르게 생겼어요. 문제들이. 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밧줄을 달기도 하고, 여기 어떤 이렇게 inclined라 해서 어떤 이렇게 조금 경사가 있는 곳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책상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래 같은 이런 마찰력이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요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마늘로 뭘 썰고 파슬리 다지고 뭐 이렇게 요리 과정을 배웠고, 그 다음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 레시피를 한번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자. 그래서 오일 파스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오일 파스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명란 오일 파스타, 뭐 엔초비 오일 파스타, 여러 가지 이런 적용 범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응용으로 가서 바로 문제풀이로 가서 이 문제들을 절대로 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랑 좀 다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 오픈북으로 생물을 풀었을 때랑 오픈북으로 물리를 풀었을 때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는데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이 교과서를 딱 받았어요. 이렇게 각각 생물을 받았고 물리를 받았어요. 생물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뭐 analysis, 즉 데이터 애널리시스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여전히
6점이나 7점을 맞는 데는 오픈북으로 푼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 개념 원리랑 응용이랑 문제풀이랑 directly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유형을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라도 그냥 모른다고 쳐도 열어봤을 때. 근데 물리를 여러분들이 오픈북으로 풀잖아요. 거의 못 풀 겁니다. 정의 문제 빼고는. 거의 3, 4점도 나오지 못할 거예요. 왜냐? 개념 원리, 그 적혀있는 텍스트랑 내가 실제로 보는 응용 포인트랑 어디서 응용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왜 저렇게 적용되는지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IB 물리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처음에는 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원리가 매우 중요한데 일단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걸 100번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먼저 가볍게 보고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IB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할 텐데, 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떤 기본적인 그런 개념 부분이 헷갈린다. 그럼 다시 그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개념 원리, 적용, 문제풀이 이렇게 딱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넘어간 다음에 계속 다시 돌아와서 이걸 확인한 단계, 그게 다른 과목들과 IB 물리의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머라이즈를 했죠. 제가 더 많이 배운 게 나쁘냐고. 그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의 66%, 10명 중 9명은 66%를 맞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IB 물리의 이제 페이퍼 1과 페이퍼 2와 페이퍼 3와 IA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그 부분들은 사실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거고, 일단 가장 크게 본다면 이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가장 크게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A, B, C, D 그 사지선다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그런 문제 타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IB 같은 경우에는 IB 물리에서 난이도를 한번 나눠 본다면, 난이도를 1, 2, 3으로 제가 지금까지 20년간의 모든 IB 문제들을 최소 3번 이상 풀어보면서 느낀 점인데, 대략적으로 난이도 1, 2, 3, 즉 난이도 1 같은 경우에는 매우 쉬운 문제, 그냥 단순한 definition 문제, 정의만 얘기하면 되는 거,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적으면 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응용만 하면 되는 문제, IB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식 그 집을 문제집을 나눠줄 텐데, 그 공식을 보고 그대로 뭔가 응용을 하면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응용 포인트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한꺼번에 묶어야지 이해가 가능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퍼센티지로 봤을 때 조금 매 시험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20%, 50%, 30% 정도가 됩니다. 모든 챕터들을 통틀었을 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1, 2점 가장 기본적으로 응용이 되고 정의만 여러분들이 잘 해도 대략적으로 70%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 점수를 받지 못하냐? 이 기초적인 부분이 흔들려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이 응용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가지고 여기서 많이 틀려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제가 보기에는 이 1, 2점 요 간단한 난이도에서 틀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에 있는 2, 3, 4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1편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